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제가 사실 딸이 있는데요. 딸이 이제 초3이에요, 지금. 아직 어리죠, 그쵸? 이제 딸이 사실 이제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성적표를 받아올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케이스는 국어랑 영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국어는 하나를 틀렸고요. 영어는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이거 스피커폰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엄마 스피커폰 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러지?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하다가 물어봤더니 틀린 게 아빠가 알면 싫은 거예요. 아빠가 아는 게 그게 틀린 게 싫으니까 엄마한테는 엄마 이거 아빠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풀 수 있었던 한 문제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그냥 넘겼던 거래요. 그래서 틀렸는데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게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집에서는 정말 소중한 한 명의 자식들이고 그쵸? 애정어린 우리의 아이들인 건데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저는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들께 저의 수업과 그리고 방향성을 한 번씩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독하기가 저의 슬로건이고요. 저는 현재 대치두각학원 그리고 강남대성 대성마일에게서는 수능 모의고사 고3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치 모의고사라고 해서 어머니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사고 최상위 수업 그다음에 과거에는 현대, 희문, 세화, 모든 학교 두루두루 연합반까지 최상위 반 다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앞서가는 신생 수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일단 제 수업은 5월 7일 날에 이제 대수 실력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강조하고 싶은 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팀 채팅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 중에 간혹 가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제 올해 같은 케이스도 작년부터죠. 지금 서울대 이제 수학과 교수님이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에요. 저는 수학 강사죠. 그럼 이제 시험지나 이제 학생이 틀린 걸 근거로 통화를 합니다. 아버님, 저희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워요. 아버님보다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아버님은 수학과 교수님인데 틀린 걸 이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하는데 아버님 한숨에 이해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선생님 요즘 수학은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지식을 나열하는 구조로는 해결할 수가 없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가 안다와 모른다를 구분을 하고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 시험이다라는 거는 내신에서는 50분이고 수능에서는 100분이잖아요. 단순하게 지식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문제의 구조. 두 번째, 계산력. 세 번째, 그러면은 문제의 구조와 계산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결국엔 그래요. 발상을 누구가 더 빨리 생각을 하고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해결하고 뭔가 낯선 문항이 있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이 일단 구조를 해석하고 발상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의 나열을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지식의 나열을 하는 수업은 조금 저는 약간 거리감을 둡니다. 왜? 결국에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아버님하고 굉장히 많이 교감을 합니다. 교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 개념 설명해요. 다만 개념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도정리, 일반적인 풀이, 그 다음에 특수한 풀이까지. 그래서 아버님이 보시고 굉장히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도 아 수학을 참 잘하시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수업 그리고 교수님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특수성과 일관성 있는 풀이 신센시티비다라고 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요. 자, 대후 수업은요, 개념 40%, 문풀 60%인데, 자, 이게 사실 어머니들 약간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선행을 할 때 대수 수업을 아니면은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겠죠. 수학은 정석으로 많이 합니다. 정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 학교 외신이 정석하고 연결된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일단 기본 베이스가 나중에 봤을 때 2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가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희문이나 진선여고 이런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학생한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가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풀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쌓는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저는 팀 채팅방이 있습니다. 강사와 학부모님과 학생이 3에서 4인이 참여하는 팀 채팅방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 그리고 클리닉에 대해서 상담까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참여 시에는 입시 시간과 퇴실 시간, 질의응답을 기준으로 클리닉 평가지가 항상 부모님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돌아갔군요. 그래서 이게 최근일 거예요. 아마 4월 5일 금요일 팀 채팅방에서 학생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방인데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학년 정도 되면은 제가 아침에 애들한테 테스트지를 그래도 내신 기간에 하나씩 풀기를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친구가 풀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24문항 중에서 21문항을 맞은 친구예요. 보시면은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소통하면서 풀이까지 확인하면서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잘하고 있는 거와 못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화목 우리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클리닉은 수업 전후와 주말에 있습니다. 주말에 모든 클리닉은 아니지만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만 조교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자, 클리닉에서는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클리닉에 갔는데 그 인원이 많은 수업일 때 클리닉이죠.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가서 시간을 떼고 왔는데 엄마한테는 클리닉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질의응답이나 학생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분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마 그냥 집에서 자습을 하는 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가는 게 그냥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을 다 방지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클리닉에 왔을 때는 입시 시간, 퇴실 시간, 클리닉에 뭘 했고 어떤 거를 틀리고 있고 어떤 거를 잘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클리닉 평가지 내시고요. 실제로 받으시는 어머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자, 올바른 수학, 변화하는 새로운 수학이다라고 해서 자 스킬이니 암기니라고 다들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체화를 해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근데 낯선 유형들에 대해서는 참신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통 부분이 있어요. 모든 학교가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는 게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청 모의고사 신경 씁니다. 학교 선생님들 유사변형 하세요 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희문이나 진선 이 근처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선생님들이 보세요. 해서 거기서 유사변형을 하세요.
다만 추가적으로 심리형을 만들면서 온 친구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공통분 잘 생각해 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과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하고 유사 변형을 하면서 심리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 자, 공통수학, 원투, 대수, 미적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화하는 수학에서는 범위는 살짝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기에 약점 분석을 잘 해주시고 그 약점을 빠르게 채워준다라면은 학생의 성장이 훨씬 잘 됩니다. 공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수학 강사인데요. 제가 항상 답답한 친구들 하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왔을 때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 어려우면은 도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어려워 못 풀 것 같아. 어머님 겁이 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앞으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그 수학원 수업을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수학원을 6번을 봤대요. 근데 6번을 봤는데 라이트 쌤이나 쌤만 6번을 봤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뒷걸음질만 하다가 어려우면 뒷걸음질, 하다가 어려우면 뒷걸음질. 라이트 쌤하고 쌤만 6번을 봤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울 때 소통을 하고 얘가 이 친구가 좀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실력이 늡니다. 근데 고민하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은 계속 뒷걸음질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개념과 유형과 심화에 대해서 일관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고 개념 문제는 개념 문제, 기본적인 유형부터 해서 심화 문제까지 우리는 완성도를 올리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필연적인 논리, 계산력,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그래요. 매주마다 몇 문항을 풀어야 되냐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골고루 해주세요. 개념서든 유형서든 심화서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다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랑 이제 올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연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좋았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면은 하자고 했을 때 무조건 해요. 쉬운 문제든 중간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줘요. 그럼 저도 의욕을 가지고 내가 얘를 책임져야 돼라는 목표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잘 돼요. 다만 어려운 문제만 풀지 마시고 중간 문제도 풀어주시고 쉬운 문제도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구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다만 매주 몇 문항 내외다라는 것은 정답은 없다. 그래서 꼭 소통을 하고 꼭 상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특강으로는 공통수학 1 심화 과정을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 과정에서는 미적분, 지금은 수학2죠. 수학2 미적분 기본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 저희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라고 얘기해 봤을 때 수학을 잘하는 것과 1등급을 받는 건 좀 달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친구가 이게 워크시트를 갖고 오는데 제가 3년 동안 같이 지도를 했고 지금도 같이 조교를 하고 있어요. 연대 의대를 간 친구입니다. 연대 의대를 갖고 굉장히 현실해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1학년 1학기. 어디서 틀렸을까? 나머지 정리. 1학년 1학기. 나머지 정리에서 한 문제 틀리면서 그런데 배점이 큰 걸 틀렸어요. 배점이 큰 걸 틀리니까 그때 1등급이 안 나왔어요.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미적분 모든 과목 가리지 않고 정규에 탈인데 딱 한 번 1학년 1학기 왜? 무시했거든요. 수학상 앞부분 쉬운 문제라고 무시했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간 문제는 중간 문제대로 의미가 있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의미가 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지만 한 번의 경험치를 얻고 나서는 방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갈 거고 개념과 유형과 심화에 대해 3단계 구성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계단식 구성입니다. 워크북도 있고 개념 심화부터 해서 도구 정리, 고난이도 문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향 밀착 학생 관리입니다. 팀 채팅방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강사, 상사인이 같이 참여하는 팀 채팅방입니다. 카톡산스, 질의응답, 항시 질문 가능하고 크리에이트 참여 시에는 평가지를 본인께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과정을 같이 하고 있고 내신과 수능 모양에 대해서 최적화, 전문가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교재고요. 어려운 문제도 다르지만 개념 문제라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개념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리면서 일반적인 특성 있는 풀이까지 완성을 한다가 저의 목표이고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필기 예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의 나열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적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다양성 있게 일반적인 풀이부터 해서 특수성 있는 풀이까지 우리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저는 해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입시 결과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요거 연도에 합격한 친구, 아까 그 친구예요. 워크시트.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대 경영을 이제 합격한 친구.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건 다 좋은 결과죠. 그쵸? 보시면은 솔직하게 최근 한 2, 3년을 근거로 대치 전체에서 제가 입시 실적은 거의 선두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뭐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고대의대, 경희대의대, 중앙대의대, 서울대 경영, 서울대 정외. 이거는 수능으로 이제 서울대 경영을 올해 들어간 친구고요. 이 친구도 1학년 때부터 저랑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인문이지만 이 친구는 미적분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좋은 얘기들이에요. 좋은 얘기들인데 자 봤을 때 결국에는 어머니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어머니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건데 입학을 할 때도 있지만 졸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졸업이 중요하죠. 왜? 결과가 나오니까. 인풋이 있다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뿌듯한 순간은 그 아웃풋이 만들어졌을 때 어머니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으면은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저는 눈물이 나고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제 아이가 있듯이 어머니들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 성적 그리고 수학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이끌어서 상승을 시키겠다. 저의 출사표이고 1등급을 향하는 수학의 공식 신형식이다라고 하고 성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